가장 살기 힘든 동물 4가지. 1. 자이언트 판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상징적인 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생존이 매우 어려운 동물 중 하나야. 이들의 생태, 식습관, 번식, 생존의 어려움, 그리고 보호 노력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자이언트 판다의 생태.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산악지대, 특히 쓰촨, 산시, 간수 등지의 해발 15,300m 지역에서 서식해. 이 지역은 온난 스뮌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울창한 대나무 숲이 분포해 있어 판다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환경이야. 판다는 곰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흔히 대왕 판다라고도 불려. 흑백의 뚜렷한 털무늬가 특징이며 어깨와 다리, 눈 주위가 검은색이고 몸통은 하얀색이야. 이러한 무늬는 위장 효과를 가지며 빽빽한 숲에서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야행성이며 보통 낮에는 먹이를 먹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 이동거리는 크지 않고 하루 종일 먹이를 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 2. 식습관과 먹이 문제. 자이언트 판다는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로 진화한 독특한 사례야. 이들의 소화기관은 원래 육식동물과 비슷하지만 지금은 거의 99% 이상 대나무만을 먹고 살아. 대나무만 먹는 이유. 판다는 다른 먹이를 소화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영양가가 낮은 대나무를 하루 종일 섭취해야 해. 하루에 약 1238kg의 대나무를 먹어야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대나무는 탄수화물과 약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방과 비타민이 부족해. 그래서 판다는 오랫동안 먹이를 씹어야 하고 소화 과정이 비효율적이야. 또한 판다는 대나무 숲의 성장 주기에 크게 의존하는데 한 지역의 대나무가 죽으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해야 해. 그러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어. 3. 번식 문제와 낮은 번식률. 자이언트 판다는 번식이 매우 어려운 동물이야. 번식 가능 시기가 1년에 단 한 번, 34일 정도밖에 되지 않음. 임신 기간은 35개월이지만 새끼는 아주 작게 태어나며 약 10만 200지 생존율이 낮음. 보통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어미는 경험이 부족하면 새끼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야생에서 판다가 번식에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개체수가 쉽게 증가하지 않아. 인간이 인공 번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과정도 쉽지 않은 도전이야. 4. 서식지 파괴와 생존의 어려움. 자이언트 판다가 살아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야. 서식지 감소 원인. 산림 벌채 농경지 개발, 도시 확장, 산업화로 인해 판다가 살 수 있는 숲이 줄어들. 기후 변화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나무 숲의 성장 패턴이 변하고 있음. 인간과의 충돌 도로와 철도 건설로 인해 판다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짐. 이러한 이유로 판다는 더 이상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어. 5. 보호 노력과 현황. 다행히도 국제사회와 중국 정부의 노력 덕분에 자이언트 판다의 개체 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보호 정책. 중국은 판다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약 67개 이상의 보호구역을 운영 중. 인공 번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체 수 증가를 유도. 판다 외교를 통해 여러 국가의 판다를 대여하며 보호 연구 진행. 현재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 등급으로 조정되었어. 한때 심각한 멸종 위기였지만 보호 노력 덕분에 등급이 한 단계 완화된 거야. 결론. 자이언트 판다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 뒤에 생존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 먹이가 한정적이고 번식률이 낮으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하지만 꾸준한 보호 활동 덕분에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야. 우리도 판다 보호를 위해 대나무 숲을 지키고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겠지. 2. 코알라. 코알라가 살기 힘든 이유. 코알라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이지만 사실 생존이 매우 어려운 동물 중 하나임. 그 이유는 특이한 식습관, 낮은 번식률, 질병,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 1. 유칼립투스만 먹는 특이한 식습관.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만 먹는 초식동물이야. 그런데 유칼립투스는 영양가가 낮고 독성이 강한 식물이라 코알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1. 낮은 영양가와 느린 소화.
유칼립투스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부족해서 코알라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20만 500지의 잎을 섭취해야 함. 하지만 소화가 느려서 하루 1822시간을 자면서 에너지를 아껴야 함. 먹는 양이 많아도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아 성장과 번식에 어려움을 겪어. 이 제한된 먹이 종류. 유칼립투스는 약 700여 종이 있지만 코알라는 그중 50여 종만 먹을 수 있음. 어떤 숲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잎이 한정되기 때문에 서식지가 조금만 바뀌어도 살아남기 어려워. 산물을 거의 마시지 않음.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에서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해.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유칼립투스 잎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탈수 위험이 커지고 있음. 최근에는 물을 직접 마시는 코알라가 자주 목격되는데 이는 환경 변화가 코알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야. 번식이 어렵고 새끼 생존율이 낮음. 짧은 번식 가능 기간. 코알라 암컷은 1년에 단 한 번, 23일 정도만 번식할 수 있음. 번식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개체수가 쉽게 증가하지 않아. 이 새끼 코알라의 취약함. 새끼는 태어날 때 ECM 정도로 매우 작고 미숙한 상태라 어미의 유관항 주머니에서 6개월 동안 보호받아야 해. 이후에도 어미 등에 업혀 다니면서 유칼립투스를 먹는 법을 배워야 해. 하지만 어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서식지가 파괴되면 새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 3. 스트레스에 약함. 코알라는 환경 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번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즉,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개체수 감소가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야. 3. 질병에 취약함. 1. 클라미디아 감염. 호주의 코알라 개체군 중 5,080%가 클라미디아 감염에 걸려 있어. 클라미디아에 걸리면 실명, 방광 감염, 불임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져. 이 코알라 레트로바이러스. 코알라는 코알라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수 있어. 이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어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함. 면역력이 약해지면 클라미디아 같은 병도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돼. 이처럼 코알라는 질병이 퍼지면 개체수가 급감하는 구조라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는 거야. 4. 서식지 파괴와 인간의 영향. 1도시 개발로 인한 숲 감소. 호주의 도시 확장과 농경지 개발로 코알라가 살던 유칼립투스 숲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 서식지가 줄어들면 먹이를 찾기 어렵고 개체 간 번식 기회도 줄어들. 2. 자동차 사고 증가. 서식지가 조각나면서 코알라들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 일이 많아졌고 차량과 충돌에 죽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매년 수천 마리의 코알라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3개 공격 위험. 코알라는 나무에서 생활하지만 땅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 이때 가정집이나 농장에서 기르는 개들이 코알라를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4.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유칼립투스 잎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있음. 더운 날씨가 길어지면서 코알라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남. 기후 변화는 코알라에게 장기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야. 5. 보호 노력과 현재 상황. 1. 멸종위기 등급 변경. 과거에는 취약 등급이었지만 2022년 호주 정부는 코알라를 멸종위기 등급으로 변경했어. 이는 코알라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야. 이 보호구역 조성 및 서식지 복원. 호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코알라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서식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3. 클라미디아 백신 연구. 과학자들은 코알라의 클라미디아 감염을 막기 위한 백신을 개발 중.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개체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4. 코알라 구조 및 치료 활동. 부상당한 코알라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도 코알라 보호를 위해 기부하거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결론.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에 의존하는 특이한 식습관, 낮은 번식률, 질병,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생존이 매우 어려운 동물이야. 특히 최근 산불과 기후 변화, 인간 활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하지만 다양한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신 개발과 서식지 복원 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야. 우리도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코알라와 같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지. 3. 벌거숭이 두더지쥐. 벌거숭이 두더지쥐가 살기 힘든 이유. 벌거숭이 두더지쥐 또는 벌거숭이 땅다람쥐는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의 건조한 지하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설치류야.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극도로 척박하고 가혹해서 생존이 쉽지 않아. 1.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야 함.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건조하고 척박한 아프리카의 사막과 반사막지대의 땅속에서 살아. 이 지역은 온도가 매우 높고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며 먹이가 부족한 환경이야. 일숨막히는 지하 환경.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거대한 지하 터널을 파서 생활하는데 이곳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환경이야. 지하에서는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산소 농도가 68%밖에 안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1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일반적인 포유류라면 이런 환경에서는 금방 질식해버리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산소를 극도로 아껴 쓰는 방식으로 생존해. 이 극한의 더위와 건조함. 지하에서도 온도가 올라가면 섭씨 30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땀을 흘리거나 물을 마실 수도 없어서 체온 조절이 쉽지 않아. 그래서 환경에 따라 체온을 바꾸는 변온동물 냉혈 동물처럼 행동하기도 해. 체온 조절을 위해 터널 속에서 햇볕이 덜 드는 깊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서로 몸을 밀착해서 체온을 공유하기도 함. 먹이가 부족한 환경. 벌거숭이 두더지쥐가 사는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지. 일뿌리와 덩이줄기만 먹음. 주식은 지하에 묻힌 뿌리나 덩이줄기객은 덩굴식물의 땅속 줄기 같은 식물이야. 하지만 이런 식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찾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면 다시 자라지 않음. 그래서 벌거숭이 두더지쥐들은 식물의 일부만 갉아먹고 남겨서 다시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먹음. 이 단백질이 부족함. 식물의 뿌리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어서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매우 낮은 단백질 함량의 음식으로 살아야 함.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자신들의 똥을 다시 먹는 식분증 행동을 함. 이렇게 하면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를 다시 흡수할 수 있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3. 엄격한 사회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개체는 번식하지 못함.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벌과 개미처럼 진사회성을 가진 몇 안 되는 포유류 중 하나야. 즉, 여왕이 있는 집단을 이루며 생활하는데 여왕만 번식할 수 있고 나머지 개체는 일꾼 역할만 함. 1. 여왕의 지배체제. 한 무리 콜로니에는 여왕이 단 한 마리만 존재하며 여왕이 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개체야. 여왕은 몇 마리의 수컷과만 교배하고 나머지 개체들은 강제로 번식을 억제당함. 번식을 할 수 없는 개체들은 터널을 파거나 먹이를 찾거나 여왕의 새끼들을 돌보는 역할만 해야 해. 이 서열이 낮으면 번식 불가. 여왕이 죽거나 쫓겨나야 새로운 여왕이 등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체는 평생 번식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함. 즉, 태어나서 여왕이 되지 않는 한 자기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3. 여왕의 폭력적인 통제. 여왕은 콜로니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다른 개체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호르몬으로 조종해. 만약 여왕이 아닌 개체가 번식하려고 하면 여왕이 직접 공격하거나 위협해서 번식을 막음. 이 때문에 개체들 간의 사회적 긴장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살아야 해. 4. 선적과 외부 위협이 많음.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땅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식자가 적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해. 일뱀의 공격. 지하에는 두더지뱀이나 코브라 같은 포식자들이 침입할 수 있음. 특히 아프리카산 뱀들은 굴속으로 파고들어가 두더지쥐를 사냥하는 경우가 많아. 이 터널 붕괴 위험. 벌거숭이 두더지쥐들은 터널을 계속해서 파며 살아가는데 가끔 지반이 무너지거나 외부의 침식으로 터널이 붕괴되기도 해. 이렇게 되면 많은 개체들이 한 번에 매몰될 위험이 있어. 3. 인간의 환경 변화. 최근 인간의 농경지 확장, 도로, 건설, 채굴 작업 등으로 인해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특히 지하 터널이 파괴되면
콜로니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결론.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산소가 부족한 지하 환경, 먹이 부족, 엄격한 사회 구조, 천적의 위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 어려운 동물 중 하나야. 하지만 특수한 생존 능력과 사회적 협력 덕분에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 특히 산소 부족에 적응한 생리적 특성, 사회적 협력, 여왕 중심의 번식 체계 등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이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단순히 신기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 전략을 연구하면 산소 부족 환경에서의 생존 메커니즘이나 노화와 암, 저항성 같은 생물학적 비밀을 풀 단서가 될 수도 있어. 4. 벌새. 벌새가 살기 힘든 이유. 벌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 중 하나지만 매우 빠른 신진대사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생존 방식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해. 그렇다면 왜 벌새가 그렇게 살기 힘든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빠른 신진대사. 벌새는 몸집이 작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새야. 특히 빠르게 날갯짓을 하는 특성 때문에 끊임없이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1초 고속 날갯짓. 벌새는 1초에 5080번이나 날갯짓을 해. 일부 종은 최대 100번까지도 날개를 퍼덕일 수 있음. 이런 빠른 날갯짓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이 믿을 수 없는 심장 박동수.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번 이상 뛸 수 있어. 참고로 인간의 심장 박동수는 평균 분당 6만 100회 정도야. 즉, 벌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물이야. 3. 엄청난 대사율. 벌새는 빠른 신진대사 때문에 자기 몸무게의 절반 이상의 음식을 매일 섭취해야 함. 만약 35시간만 굶어도 굶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벌새는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섭취해야 해.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다녀야 함. 벌새는 주로 꽃의 꿀넥타를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어. 하지만 이 꿀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곤충과 거미 같은 단백질 공급원도 먹어야 해. 일먹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꽃은 항상 피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 먹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다른 곤충이나 새들과 경쟁해서 먹이를 차지해야 함. 벌새는 몸집이 작아서 다른 새들에게 쫓겨나거나 꿀을 빼앗길 위험이 큼. 이 높은 영양 요구량. 벌새는 하루에 자기 체중의 2배 정도 되는 꿀을 섭취해야 할 때도 있음. 단순한 꿀만 먹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곤충과 거미도 사냥해야 함. 하지만 벌새의 몸집이 작아서 곤충 사냥이 쉽지 않음. 3. 매일 밤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야 함. 벌새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밤이 되면 큰 위기를 맞아. 낮 동안처럼 계속해서 꿀을 먹을 수도 없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벌새는 야간 동면 토퍼이라는 특수한 생존 전략을 사용해. 1. 야간 동면 토퍼 상태. 밤이 되면 벌새는 체온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천천히 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돼. 심장 박동이 낮에는 분당 1200회에서 밤에는 50회 이하로 떨어짐.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버틸 수 있지만 아침에 깨어날 때까지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함. 이 깨어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함. 아침이 되면 체온을 다시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전날 충분히 먹어두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음. 즉, 벌새는 매일 밤을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 보내야 하는 동물이야. 4. 천적이 너무 많음. 벌새는 작고 약한 새라서 천적이 많아. 특히 몸집이 작은 만큼 빠르게 날아다녀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일벌새를 노리는 포식자들. 맹금류매, 매부리 독수리 등 빠르게 날아다니지만 더 빠른 맹금류들에게 사냥당할 수 있음. 뱀 벌새가 둥지를 트는 곳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공격함. 다른 새들 큰 새들이 벌새를 공격하거나 둥지를 파괴하기도 함. 고양이 집 근처에 사는 고양이들에게도 취약함. 이 둥지도 안전하지 않음. 벌새는 나뭇가지 사이에 작은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가 너무 작아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 둥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포식자들이 둥지를 발견하면 벌새의 새끼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5. 환경 변화와 인간의 영향. 벌새는 작은 몸으로 생존하기도 힘든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인간의 활동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1.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꽃이 피는 시기가 변하거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음. 벌새가 의존하는 식물들이 사라지면 벌새는 먹이를 찾기 더 어려워짐. 2. 서식지 파괴. 숲이 벌목되거나 도시 개발로 인해 벌새가 살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자연 속에서 벌새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면 먹이를 찾고 번식할 기회도 줄어들게 돼. 3. 농약과 화학물질. 꽃을 피우는 식물에 농약이 사용되면 벌새가 그 꿀을 먹고 중독될 가능성이 있음. 농약이 곤충들을 죽이면 벌새가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도 사라짐. 결론. 벌새는 빠른 신진대사, 끊임없는 먹이 탐색, 에너지 부족, 천적의 위협,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물이야. 하루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동물이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생존 싸움을 하고 있어. 이런 벌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고 벌새가 좋아하는 꽃을 심고 서식지를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벌새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동물들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